삼국지, 동아시아 2000년 최강의 서사시입니다. 의리, 지략, 충의, 관우는 신이 됐습니다. 사당이 세워지고 지금도 수십억 명이 절을 합니다. 제갈량은 지능의 대명사가 됐고 조조는 난세의 가능으로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영웅신화. 근데 이 신화 까보면 좀 어이없습니다. 5단계까지 까보겠습니다. 조조, 중원을 제패한 난세의 가능. 대군을 이끌고 행군하던 중 전군에 엄명을 내립니다. 보리밭을 밟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농민의 곡식을 짓밟지 말라. 법 앞에 군주도 예외 없다. 서슬퍼런 법치주의의 화신. 그런데 새 한 마리가 풀숲에서 날아오릅니다. 말이 놀랍니다. 날뜹니다. 그리고 그 말 위에 조조가 보리밭을 가장 먼저 가장 성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자기 규칙대로면 사형입니다. 조조, 칼을 뽑습니다. 비장하게 자결시도. 당연히 주변에서 말립니다. 조조,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합니다. 높은 자에게는 형벌을 달리하는 법도가 있다. 머리카락을 자르겠다. 쓱싹, 머리카락 한 움큼. 사건 종결. 남이 밟았으면 목을 쳤을 겁니다. 지가 밟으니까 머리카락 자르고 셀프 사면. 법치주의의 화신이라더니 까보니 내로남불 셀프 사면충이었습니다. 215년 조조가 한중으로 떠난 틈 오나라의 군주 송권이 1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합비를 포위합니다. 상대는 위나라 수비군 7천. 10만 대 7천. 누가 봐도 끝난 게임입니다. 근데 그 7,000명 중에 장묘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새벽, 장묘가 8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10만 대군 본진을 향해서 그냥 뛰어갑니다. 800명입니다. 10만 대군이 패닉에 빠집니다. 진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총사령관 송권은 언덕 위로 도망갑니다. 긴 창 하나 잡고 오들오들 떨면서 안 내려옵니다. 장묘가 소리칩니다. 내려와서 싸워라! 안 내려옵니다. 10만 대군이 800명한테 본진을 유린당합니다. 퇴각할 때 장묘한테 또 기습당합니다. 이번엔 다리가 끊깁니다. 송권, 말에 채찍질해서 끊어진 다리를 고개하듯 뛰어넘어 도망칩니다. 이후 오나라에서는 아이가 울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묘가 온다. 아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강동의 호랑이가 이끈 10만 대군의 위대한 북벌, 까보니 800명한테 털리고 황제가 끊어진 다리에서 고개하며 도망친 빤스런이었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까봤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벽대전, 이 전투 하나로 삼국지의 판도가 결정됩니다. 208년, 조조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장강을 건넙니다. 천하통일 목전, 상대는 송권 유비연합군 5만, 16대 1. 누가 봐도 끝난 전쟁입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동남풍을 빌려오고 주유의 화공이 80만 대군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역사를 뒤집은 기적의 역전극,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의 탄생, 까보겠습니다. 80만은 나관중이 지어낸 숫자입니다. 정사 기록상 조조군은 약 20만, 그 20만도 형주에서 급히 흡수한 항복병이 대부분이었고 행군 중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반쯤 와해된 군대였습니다. 동남풍? 픽션입니다. 제갈량? 정사에서 제갈량은 송권한테 싸우라고 설득하러 간 외교관이었습니다. 전투를 설계한 건 주유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 전염병에 걸려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병사들이 배 위에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를 가른 전설의 대전, 까보니 전염병 환자들이 불타는 배 위에서 구토하던 참사였습니다. 다시 송권입니다. 수십 년간 조조 유비를 상대로 강동을 지켜낸 수성의 달인, 그 송권의 말년에 오나라를 10년간 피로 물들인 초대형 정치 스캔들이 터집니다. 이궁지쟁, 태자 손아파대 노왕 손패파, 승상육손, 대장군 제갈각, 태상부담, 오나라의 모든 에이스가 두 편으로 갈라져 나라를 찢어놓은 피해 당쟁입니다. 역사는 이걸 호족과 황권의 충돌이 빚어낸 거대한 정치적 내전이라고 기록합니다. 까보겠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송권이 태자를 세워놓고 넷째 아들한테도 똑같은 대우를 해준 겁니다. 궁궐 똑같이, 예산 똑같이, 예법 똑같이. 둘 다 내 아들인데 뭐. 친아들이 피를 토합니다. 태자와 왕은 서열이 달라야 합니다. 분리하십시오. 송권의 대답. 아들들이 화목하면 되지 왜 니들이 편을 가르냐? 결국 왕자들이 편을 가르고 신하들이 줄을 섭니다. 그러자 송권은 화해를 시키는 대신 양쪽 신하들을 전부 고문하고 처형합니다. 이릉대전의 영웅이자 나라의 기둥이었던 명장 육손마저 송권의 끝없는 질책에 분사합니다. 화병으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송권이 내린 최종 결론, 싸우던 두 아들, 하나는 자결시킵니다. 하나는 유배 보냅니다. 그리고 기존 파벌과 아무 상관없는 9살짜리 막내를 후계자로 앉힙니다. 국가를 10년간 피로 물들인 초대형 당쟁의 원인, 까보니 애비가 아들 둘한테 똑같은 장난감 사주면서 서열안 정해준 가정교육 실패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관우. 삼국지를 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동아시아 전역에서 신으로 모셔지는 존재입니다. 관제묘, 재물신,
무신, 만인지적. 적장 알량의 목을 수만 대군 사이에서 베어온 남자. 번성 전투에서는 조조의 7만 대군을 물에 수몰시키고 중원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지키던 형주는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형주가 떨어지면 촉한이 끝납니다. 그리고 형주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졌는지 까보겠습니다. 관우는 평소 동료와 부하를 쥐뿔로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맹국 군주인 손권이 자기 아들과 관우의 딸을 혼인시키자고 제안합니다. 관우의 대답: 호랑이의 딸을 개의 아들에게 줄 수 없다. 일국의 군주한테 쌍욕을 박아서 동맹을 깹니다. 그리고 관우가 번성 최전방에서 싸우는 동안 후방에서 군수부급을 맡은 건 미방과 부사인이었습니다. 창고에 화재가 납니다. 보급이 지연됩니다. 관우 전방에서 한마디 보냅니다. 돌아가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미방과 부사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창고 태워 먹었습니다. 횡령 의혹도 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돌아와서 족치겠답니다. 이때 오나라의 여몽이 살짝 손짓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미방과 부사인 수고기와 술을 들고 성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형주의 심장부가 떨어집니다. 적군의 공성전은 없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도 없었습니다. 내부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갈 곳을 잃은 관우, 맥성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오나라의 무명잡장 마충이 깔아놓은 복병에 걸립니다. 그물에 덮여 생포됩니다. 목이 잘립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무신이 무너진 이유. 적국의 대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적 일기토도 아니었습니다. 지가 부하들한테 돌아가면 족친다고 갑질했더니 부하들이 쫄아서 적한테 성문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무명잡장한테 금을 덮여서 죽었습니다. 관우의 사당은 지금도 전 세계에 3만 개가 넘습니다.